술통. 모파상. 아돌프 타베르니에에게. 에프르빌의 여인숙 주인 시코씨가 마글루아르 할머니의 농장 앞에 일용 경마차를 세웠다. 시코씨는 키가 크고 머리카락에 붉고 배가 나온 40살의 원기 남성한 남자였고 상당히 영리한 사람으로 통했다. 그는 울타리에 말뚝에 말을 붙들어 맸다. 그런 다음 뜰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마글루아르 할머니의 농장 옆에 토지를 갖고 있었고 오래전부터 할머니의 농장을 탐내었다. 그래서 여러 번 그 농장을 팔라고 제안했지만 마글루아르 할머니는 고집스럽게 거절했다. 나는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죽을 거라우? 할머니는 말했다. 그가 뜰에 들어섰을 때 마글루아르 할머니는 집 문 앞에서 감자 껍질을 벗기고 있었다. 72살인 그녀는 야위고 주름살 투성이에 몸이 굽었지만 젊은 여자처럼 지칠 줄을 몰랐다. 시코는 다정한 몸짓으로 할머니의 등을 두드린 뒤 할머니 옆 나무 의자에 앉았다. 야, 할머니, 건강은 여전히 좋으시죠? 그리 나쁘진 않아. 자네는 어때? 프로스페? 예, 조금 아파요. 그것만 아니면 아주 좋을 텐데 말이에요. 저런, 그래도 그만한 게 다행이군. 그리고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코는 할머니가 일을 마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갈고리 모양으로 굽고 마디가 생기고 개의 발처럼 딱딱한 그녀의 손가락들이 커다란 버들광줄에 담긴 회색의 등이 줄기를 집게처럼 움켜쥐었다. 그 등이 줄기를 다른 손에 쥔 오래된 칼날 밑에서 민첩하게 돌리며 껍질을 길게 깎아냈다. 감자들이 노란 속살을 드러내면 물 양동이 속에 던져 넣었다. 대담한 암탉 3마리가 차례로 그녀에게 다가와 벗겨낸 감자 껍질을 치마폭에서 훔쳐 내 입에 물고 바삐 달아났다. 시코는 할 말이 입가에서 맴돌지만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 불편하고 주저되고 불안한 것 같았다. 마침내 그가 결심을 하고 말했다. 저기요, 마글루아르 할머니. 왜 나한테 뭐 부탁할 일이라도 있나? 이 농장 말입니다. 저에게 팔 생각이 여전히 없으신가요? 그 일이라면 생각 없네. 꿈에도 기대하지 말게. 이미 여러 번 말하지 않았나? 그 이야기는 다시는 꺼내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 거래를 성사시킬 좋은 조정안을 찾아냈어요. 그게 뭔데? 바로 이거예요. 이 농장을 저에게 파시되 계속 갖고 계세요. 그러면 할머니는 손해보실 것 없잖아요. 제 제안대로 하세요. 노파는 감자 깎던 손길을 멈추고 주름진 눈꺼풀 밑의 날카로운 눈으로 여인숙 주인을 응시했다. 그가 다시 말했다.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매달 할머니에게 150프랑을 드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매달 제가 일용 경마차를 타고 와서 할머니에게 30에키를 드릴게요. 그러면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혀 아무것도요. 할머니는 할머니 집에 계속 사시는 거고 저에게 전혀 신경 쓰실 것 없어요. 저에게 빚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제가 드리는 돈만 받으시면 돼요. 어때요? 괜찮으시죠? 그는 이 말을 한 뒤 즐거운 표정으로 기분 좋은 표정으로 노파를 바라보았다. 노파는 무언가 함정이 숨겨져 있지 않은지 헤아리며 경계하는 기색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러다가 물었다. 나야 괜찮지. 하지만 자네는? 자네 말대로 하면 이 거래는 자네에게 득될 게 전혀 없잖아. 그가 대답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살아있게 해주시는 한 할머니는 계속 여기서 사시면 돼요. 할머니 집에 계속 사시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이 농장이 저한테 오도록 공정인한테 가서 서류 한 장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할머니는 별로 가깝지 않은 조카들 말고는 자식도 없으시잖아요. 괜찮으시죠? 할머니는 여생 동안 할머니의 재산을 지키시고 저는 할머니에게 매달 30에큐를 드리는 거예요. 할머니에겐 꽤나 이득이라고요? 노파는 놀라고 불안했지만 한편으로 솔깃해서 가만히 있었다. 노파가 대꾸했다. 거절하겠다고는 안 하겠네. 사실 나도 그만 포기하고 받아들이고 싶어. 일주일 후에 다시 이야기하러 오게나 생각해보고 그때 내 대답을 말해줄 테니. 노파의 대답에 시코씨는 제국 하나를 정복한 왕처럼 흡족해져서 자리를 떴다. 마글루아르 할머니는 생각에 잠겼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흘 동안 지독히도 망설였다. 그 제 안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무언가 냄새를 맡았지만 한 달에 30에큐를 받는다고 생각하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 적지 않은 현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자신의 앞치마 속으로 굴러 들어온다고 생각하니 욕심이 굴뚝 같았던 것이다. 그래서 노파는 공정이를 찾아가 그 건을 상의했다. 공정이는 시코의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30에키가 아니라 50에키를 요구하라고 했다.
그녀의 농장은 못해도 6만 프랑은 나간다면서 말이다. 공증인이 말했다. 할머니가 앞으로 15년을 사실 경우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식구 씨는 할머니에게 4만 5천 프랑만 지불하게 되는 셈이니까요. 노파는 한 달에 50여 키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몸을 들었다.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숨겨진 계략들을 염려하며 여전히 경계했다. 다시 상의하기로 한 날 저녁까지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침내 마음을 정했고 그녀는 새 사과수를 4단지는 마신 것처럼 흥분해서 돌아왔다. 식구가 대답을 들으러 오자 노파는 그가 50에키를 달라는 새로운 제안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괴로워 자신은 그러기 싫다며 오랫동안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도 그가 계속 졸라댔으므로 그녀는 결국 자신의 의도를 말했다. 식구는 깜짝 놀라고 낙담해서 그 새로운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자 노파는 그를 설득하기 위해 자기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추론하기 시작했다. 나는 앞으로 5, 6년도 못 살 거야. 곧 73살이 되고 그 나이에는 건강할 수가 없어. 지난번에는 금방이라도 저 세상으로 갈 것 같아서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이웃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서야 침대에 누울 수 있었다니까? 하지만 식구는 좀처럼 걸려들지 않았다. 이런 실리적이기도 하시지. 할머니는 교회 종탑처럼 정정하시잖아요. 최소한 110세까지는 사실 거예요. 오히려 제가 할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을걸요? 토론을 벌이는 가운데 하루가 또 통째로 지나가 버렸다. 하지만 노파가 양보하지 않았으므로 여인숙 주인은 마침내 50에키를 지불하는 안에 동의했다. 그들은 다음날 서류에 서명했다. 마글루아르 할머니는 거래가 성사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10에키를 요구했다. 3년이 흘렀다. 마글루아르 할머니는 무척이나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다. 그때로부터 단 하루도 나이를 먹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식구는 낙담했다. 마치 50년 전부터 돈을 지불해 온 것 같았다. 자신이 잘못 생각했고 속았고 망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7월에 미리 낫지를 할 만큼 잘 익었는지 보러 밭에 나가는 사람처럼 마글루아르 할머니를 이따금 방문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짓궂은 눈빛으로 그를 맞이했다. 멋진 책략으로 그를 속여 넘긴 것에 기분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이룬 경마차에 재빨리 다시 올라타며 중얼거렸다. 저 해골 할망구 웬만해서 세상을 뜨지 않겠군. 그는 어떻게 좋을지 알 수 없었고 그녀를 보면 목을 조르고 싶었다. 도둑맞은 농부의 정오심으로 사납고 음음하게 그녀를 정오했다. 그래서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마침내 어느 날 그는 그녀를 만나러 가서는 처음 그녀에게 거래를 제안했을 때처럼 두 손을 비볐다. 그리고 몇 분 동안 잡담을 나눈 뒤 이렇게 말했다. 이보세요 할머니. 애프로빌에 오실 때 왜 우리 집에 들러 식사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수군댄다고요. 사람들은 우리가 친한 사이라고 알고 있는데 할머니가 식사하러 오시지 않으니 섭섭합니다. 아시겠지만 할머니는 우리 집에서 돈을 내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식사 한번 대접하는데 인색하게 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마음이 동하시면 주저 말고 오세요. 그건 저에게도 기쁜 일이니까요. 마글루아르 할머니는 그가 2번 말하게 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녀는 하얀 셀레스테행이 모는 소형 이륜 포장마차를 타고 시장에 간 길에 식구시의 여인숙에 들러 거리낌 없이 말을 마구간에 넣게 한 뒤 약속된 식사를 요구했다. 여인숙 주인은 반색하며 귀부인 맞이하듯 그녀를 맞아들이고 연계요리, 순대, 소시지, 양 넓적다리 고기, 양배추, 고기마리들을 대접했다. 하지만 그녀는 거의 먹지 않았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식생활이 매우 금소해서 수프 조금과 버터 바른 빵만 먹고 살았던 것이다. 실망한 식구가 음식을 자꾸 권했지만 그녀는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고 커피도 거절했다. 식구가 말했다. 조금이라도 맛보세요. 아, 그렇다면 좋아. 거절하지 않겠네. 그러자 그는 여인숙을 가로질러 목청을 다해 큰 소리로 외쳤다. 로잘리, 곤약을 가져와 특상품 곤약으로. 이윽고 하녀가 종이로 만든 포도잎이 장식된 긴 술병을 들고 나타났다. 그가 잔 2개의 술을 채웠다. 자, 맛 좀 보세요. 할머니, 맛이 아주 좋은 술이에요. 마글루아르 할머니는 곤약을 조금씩 홀짝거려 기쁨을 지속시키며 천천히 마시기 시작했다. 자기 잔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비운 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 고급 곤약이로군. 그저가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식구가 2잔째 곤약을 따라주었다. 그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다 너무 늦었다.
그녀는 첫째 잔 때 그랬던 것처럼 오랫동안 술을 음미했다. 그는 세 번째 잔을 마시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하려 했다. 그러자 그가 고집스럽게 권했다. 뭘 그러세요? 이건 우유나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저는 이걸 10잔, 12잔 그리낌 없이 마셔요. 설탕처럼 넘어가요. 배에도 머리에도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마치 혀끝에서 기화하는 것 같죠. 건강에는 이만한 게 없다니까요. 그것을 꽤나 마시고 싶었으므로 그녀는 굴복했다. 하지만 잔을 절반만 비웠다. 이윽고 식구는 후한 인심을 베풀며 외쳤다. 자, 이 술이 할머니 마음에 드시는 것 같으니 우리가 언제나 좋은 친구 사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 술을 한 통 드릴게요. 노파는 사양하지 않고 조금 술이 취한 채 자리를 떴다. 다음날 여인숙 주인은 마글루아르 할머니의 집을 다시 찾아갔고 자신이 타고 마차 깊숙한 곳에서 쇠붙이가 둘린 작은 통 하나를 꺼냈다. 그 통 안에 든 술 역시 고급 코냑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녀에게 그것을 맛보게 했다. 각자 석 잔을 마신 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다. 이 술을 다 드셨던 조금 남아있던 주저 말고 저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인색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다 떨어지기 전에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도 기쁠 거예요. 그러고는 자신의 이륜 경마차에 다시 올랐다. 그는 나흘 뒤에 다시 노파를 찾아갔다. 노파는 집문 앞에서 수프와 함께 먹을 빵을 자르고 있었다. 그는 다가가서 그녀에게 인사한 뒤 코를 들이밀고 그녀의 숨결을 맡아보았다. 숨결에서 술 냄새가 났다. 그러자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저한테도 한 잔 주시겠어요? 그가 말했다. 그들은 두세 번 건배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글루아르 할머니가 혼자 술을 퍼마신다는 소문이 그 고장에 퍼졌다. 사람들은 술에 취해 쓰러진 그녀를 부엌에서 발견하기도 하고 뜰에서 발견하기도 하고 주변의 길가에서 발견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시체처럼 꼼짝 않고 누워있는 그녀를 집으로 옮겨다 주어야 했다. 식구는 더 이상 그녀의 집에 가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 노파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는 슬픈 얼굴로 중얼거렸다. 그 나이에 그런 습관이 생기다니 불행한 일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버텨낼 힘이 없잖아요. 그 할머니 그러다가 혼쭐이 날 겁니다. 실제로 그녀는 혼쭐이 났다. 그해 겨울 크리스마스쯤 술이 취해 쓰러져 눈 속에서 죽은 것이다. 시코 씨는 할머니의 농장을 상속받고는 이렇게 말했다. 그 시골뜨기 할머니가 술만 마시지 않았다면 그 농장을 10년은 더 갖고 계셨을 텐데 말입니다.